오델로 등장인물 오델로 베니스 정부에 봉직하고 있는 무어 귀족 브러벤쇼 원로원 의원 데스데모나의 부친 캐시오 오델로의 부관 이아고 오델로의 기수 로더리고 베니스의 신사 베니스의 공작 몬타노 사이프러스의 총독 그레이시아노 베니스의 귀족 브러벤쇼의 아우 로도비코 베니스의 귀족 브러벤쇼의 친척 데스데모나 브러벤쇼의 딸 오델로의 아내 이밀리어 이아고의 아내 데스데모나의 시녀 비앵커 캐시오의 정부 원로원 의원들 광대 선원 심부름꾼 전령 관리들 신사들 악사들 시종들 장소 제1막 베니스 제2막에서 제5막 사이프러스 제1막 제1장 베니스 거리 로더리고와 이아고 등장 로더리고 옛기 이 사람아 듣기 싫으이 가짜는 소리 투덜거릴 거 없네. 내 속을 산적괴대 나는 자네가 이제 와서 이 일을 모른다고 의문을 떨다니 될 법한 일인가? 이하고 핀잔 말고 좌우지간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고. 정말 난 꿈에도 그 사실을 몰랐다니까. 로더리고 자넨 그자 낙작도 보기 싫다고 했겠다. 이하고 그렇다 뿐인가? 장안에서 따르르한 세도가 세 분이 그자를 찾아가서 허리를 굽실거리며 날 그자 부관으로 청구했지 뭔가. 내 그만한 자격이 없겠나? 그 직위는 내게 조금도 과분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작자 제 고집을 내세울 심보로 거드럭거리면서 군대 용어로 유난을 떨고 큰 소리만 탕탕 치다가 꽁무니를 뺐다는 거야. 종래엔 배 문지르고 등치는 격이지. 부관은 벌써 결정됐소이다 하고 흉물을 떨었다지 뭔가. 그 부관이라는 위인이 누군지 알겠나? 속셈알 튀기는 데는 기막히게 빠른 놈이지. 프로렌스 태생으로 마이켈 캐시오라는 작자야. 계집 잘못 얻어 20개나 당할 놈이지. 그 작자 싸움터에서 제대로 지휘 한번 해본 일이 없거니와 실전의 용병에는 전혀 까막눈이란 말일세. 그러니 비린내 나는 계집애보다 나을 것도 없고 그저 탁상 공농뿐이라니까. 도포자락이나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벼슬아치처럼 입장고나 꽝꽝 칠 뿐이지. 그래 쥐뿔도 모르는 그런 실업애 같은 놈은 대단한 군인인 척하고 그런데도 척척 출세하고 로즈 사이프러스 기독교도가 사는 데건 이교도가 사는 데건 도처에서 무공을 세운 이놈은 날이 샌 올빼미 신세가 됐으니 이 무슨 꼴인가? 그래 그 약삭 바른 놈은 깡충 부관으로 올랐는데 이 이하고는 그 무어 녀석의 기수라. 이거야 배알이 뒤틀려서 살겠나? 로더리고 맹세코 나 같으면 그 녀석을 아예 물꼬를 내버리겠는데? 이하고 하지만 무슨 용뺄 재간이 있어야지. 남의 수발을 들려면 별별 눈꼴 사나운 일이 다 있는 법 아닌가. 출세길이 소개장이나 정실로 확 트이는 세상이니 차례대로 승진한다는 건 다 지난날의 추억담에 지나지 않아. 어디 생각 좀 해보게.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무어한테 충성을 바쳐야 한단 말인가? 로더리고 나 같으면 어린 반푼도 없지. 이하고 누가 아니래. 나라고 속셈이 없겠나? 내가 그자 꽁무니를 물고 따라다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씀이야. 사람이 저마다 다 주인 노릇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디 또 아랫놈이라고 해서 다 쩔쩔매라는 법도 없단 말일세. 하기야 세상에는 그저 굽실거리며 손발이 닳도록 충성을 다하는 헐한 놈들도 있지. 그 쑥맥들은 당나귀처럼 죽도록 주인을 위해 한평생 일만 하는데도 여물로 목구멍 타작이나 하다가 늙어 빠지면 내쫓기기 일쑤거든. 그따위 식은 죽 모양 밍밍한 놈들은 늘씬하게 주리를 남기고 싶으이.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나리의 영이라고 해도 여물로 소금섬을 끄는 채하고 속으론 의문스런 계산을 튕기는 자도 있다네.
그저 주인한테 죽으려면 죽는 신용을 하면서 짜낼 대로 짜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주인을 막 본단 말씀이야. 이런 자들은 제법 심지가 깊은 것들이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건 자네가 로더리고인 것처럼 확실한 거라고. 그러니 만일 내가 무어놈의 입장이라면 이하고 같은 잘 옆에 두지 않겠네. 내가 무어를 받들고 있지만 실은 나 자신을 위해설세. 절대로 사랑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결국 배도 먹고 이도 닦자는 속셈인 걸 하늘은 안다고. 밖으로 나타나는 내 행위가 내 마음의 참다운 모습과 움직임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지. 그 정도라면 내 옷소매의 심장을 끄집어내서 갉아먹이 보고 쪼아 먹으려고 하겠네. 내 속은 겉과는 다르단 말씀이야. 로더리고, 뜻대로 된다면 그 입술 두꺼운 녀석 복도만 치문 가. 이해하고 그 여자의 아버지를 당장 불러내는 거야. 그리고 오델로의 잠을 깨우는 거라고. 쫓아가서 그자가 재미를 한창 볼 때 해살을 놔야 돼. 길바닥에서 목청이 찢어져라 떠들어대야 하네. 여자들의 친척들을 둘 쑤셔놓고 그 녀석이 한창 기분 내고 있을 때 암치 뼈다귀에 팔이 꿰듯 물려들어서 성가시게 하는 거야. 그래도 기분을 내려 하겠지만 부하를 끓게 해서 흥을 깨는 걸세. 로더리고, 이게 그 여자의 아버지 집이군. 그래, 어디에 불러볼까? 이해하고, 그렇지. 상대가 겁에 질리도록 그런 어조로 말일세. 오밤중에 번화한 거리에서 불이 난 것처럼 고함을 질러대라고. 로더리고, 이보시오 브로벤쇼 위원님, 큰일 났어요. 이해하고, 잠을 깨라. 무얼 하느냐 브로벤쇼. 도둑이야 도둑. 집안을 살펴보세요. 어서 따님과 돈뭉치를 찾아보라고요. 도둑이야 도둑. 브로벤쇼 2층 창문에 나타난다. 브로벤쇼, 왜 이렇게 야단들이야? 대체 무슨 일인가? 로더리고, 의원님 댁의 식구들은 다 계십니까? 이해하고, 문단속을 잘 하셨는지요? 브로벤쇼, 그건 왜 묻는 거냐? 이해하고, 큰일 났습니다, 의원님. 밤손님이 들었어요. 왜 어물어물 하세요? 어서 옷을 입으세요. 심장이 터지고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바로 지금 새까만 늙은 양이 댁에 흰 양을 덮치고 있습니다. 어서 일어나 나오십시오. 종을 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깨우십시오. 안 그랬다간 마귀 외손잘 보시게 됩니다. 어서 일어나시라니까요. 브로벤쇼, 뭐라고? 정신이 돌았느냐? 로더리고, 존경하고 존경하는 의원님,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브로벤쇼, 몰라, 누군가. 로더리고입니다. 브로벤쇼, 듣고 보니 더 괘씸하군.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것 봐, 내 딸을 자네한테 줄 수 없다고 귀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러줬겠다. 그런데 이 행티가 뭔가? 술에다 음식에다 잔뜩 처먹고 미친놈처럼 북새를 떨어 단잠을 깨워나? 로더리고, 의원님. 브로벤쇼, 어디 두고 봐. 내 기백이나 지위로서 허수이 잡돌이할 성 싶은가? 내 심사를 건드린 만큼 혼찌검을 내줄 테다. 로더리고, 고정하십시오, 의원님. 브로벤쇼, 뭐 도둑이라고? 무슨 놈의 도둑이야? 여긴 베니스다. 내 집은 들판의 외딴 집과는 달라. 로더리고, 브로벤쇼 위원님, 저는 엉뚱한 심지를 품고 온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젠장 의원님께선 신께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악마의 꼬드김이라면 내팽개칠 뿐이시군요. 저희들은 긴히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불안당 취급을 하시니 말입니다. 바바리산 말이 따님을 소나기에 넣었다니까요. 졸지에 힝힝 우는 손자들을 보시게 된다고요. 증손들 친척 가운데 별의별 말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요. 브로벤쇼, 이런 방자한 놈 봤나?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하고, 저는 익습죠. 따님하고 무어놈하고 몸은 하나인데다가 잔등이 둘인 짐승짓을 하고 있는 걸 귀띔해 드리려고 온 겁니다. 브로벤쇼, 이런 고약한 놈. 이하고, 나리께서는 원로원 의원님이시고요.
브로벤쇼, 로더리고, 이건 자네가 책임져야 해. 난 자네를 잘 알고 있어. 로더리고, 물론 책임지고 말고요. 하지만 의원님, 그게 의원님의 의향이시고 가장 현명하신 판단의 결과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귀하신 따님께서 초목도 잠잘 이 야밤중에 누구에게든지 품을 파는 곤돌라의 뱃사공 한 사람만을 데리고 음탕한 무어인의 품에 함부로 안겨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고 의원님이 동의하신 일이라면 저희들이 소갈머리 없는 짓을 범했나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모르신다면 그렇게 저희들 딱딱 을러대실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방자하게 의원님을 조롱하려는 뜻은 조금도 없으니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따님께서 승낙도 없이 출타하셨다면 그런 막심한 불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따님께서 자식된 범절과 미모 그리고 지혜와 운명을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떠돌이 외국놈한테 내맡긴 셈이죠. 당장 살펴보십시오. 만일 따님이 방 안에나 집안에 계시다면 의원님께 거짓을 까발린 죄로 모진 형벌을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브로벤쇼, 여봐라, 불을 켜라. 촛불을 가져와. 사람들을 모조리 깨워라. 어쩐지 꿈자리가 사납더라니. 암만 해도 심상치가 않은걸. 불을 밝혀, 불을. 퇴장. 이해하고 또 만나세. 난 그만 자리를 뜨는 게 좋을 걸세. 내 입장이 난처하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해. 내가 여기 있다가는 무어의 적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야. 그건 미혹한 짓이거든. 이 사건으로 그 녀석의 죄를 아무리 문책한다 해도 정부는 그의 장군 자리를 쉽게 파직시키진 않을 걸세. 그 이유인즉 지금 사이프러스에서는 싸움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판인데 무어가 아니고는 갈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판국에 아무래도 그 큰일을 수행할 만한 실력자는 그자 말고 더는 없을 테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여 울며 겨자 먹기지. 그 녀석 넌덜머리가 나지만 살아가려니 어쩌겠나. 좋아하는 척할 수밖에. 뭐 그저 깃발을 휘저으며 충성심을 보이는 거지. 겉으로만 말이야. 필시 거기 있을 걸세. 그럼 편성된 수색대를 이끌고 새지터리를 덮치게. 나도 그리로 가겠네. 그럼 가네. 퇴장. 실내 가운을 걸친 브로벤쇼와 횃불을 든 시종들 등장. 브로벤쇼. 어이구 이럴 수가 있나. 딸년이 없어졌다. 이젠 내 여생도 쭉정이처럼 말라 비틀어져 남은 건 슬픔밖에 없게 됐구나. 여보게 로더리고 내 딸을 어디서 봤지? 아 불쌍한 것. 무어하고 같이 있었다 그랬겠다. 이런 꼴을 볼 바에야 누가 애비 노릇을 하겠나. 자네는 어떻게 내 딸인 줄 알았나. 아비를 감쪽같이 속이다니. 내 딸이 자네 보고 뭐라 하던가. 불을 더 밝혀라. 집안 식구들을 깨워. 그 둘이 결혼을 해버린 것 같던가? 로더리고. 그러면요. 브로벤쇼. 아이고 맙소사.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혈육이 배신하다니. 아버지들이여. 이제부터는 딸 자식의 소행을 보고 그 마음을 믿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는 젊은 처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묘약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로더리고. 자넨 그런 얘기를 읽은 적 있나? 로더리고. 예 의원님 잊고 말고요. 브로벤쇼. 내 아우를 깨워라. 아 차라리 자네를 사위로 삼을 걸 그랬네. 자 한 패는 이쪽으로 다른 한 패는 저쪽으로. 딸애와 무어의 덜미를 잡을 수 있는 장소를 아는가? 로더리고. 그자의 덜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호위병 몇 사람을 데리고 절 따라오시면 말입니다. 브로벤쇼. 부탁하네 앞장서게. 집집마다 들러서 사람을 모으자. 모두들 내 명을 거역하진 않을 거다. 무기를 가지고 와. 야경들을 깨워라. 자 가세 로더리고.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겠네. 모두 퇴장. 제2장 세지터리의 외곽 다른 거리. 오델로 이하고 횃불을 든 시종들 등장. 이하고. 싸움터에서는 제가 숱하게 사람 깨나 죽였습니다만 계획적인 살인은 양심의 문제라고 사려듭니다. 전 마음이 약해 빠져 항상 손해를 본답니다. 그저 그놈의 갈빗대를 푹 찔러 쑤셔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만 꾹 참았죠. 오델로. 내버려 두길 잘했네. 이하고. 하지만 그놈이 장군님 욕을 된 소리 안 된 소리 마구 내뱉지 않겠습니까? 어디 제가 성인군자입니까? 부하를 사귀려고 간장깨나 썩었습죠. 그건 그렇고 장군님은 결혼을 확실히 하셨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건 저 원로원 의원께선 덕망뿐 아니라 실권에 있어서도 공장님 못지않게 그 발언권이 당당하시거든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분이 두 분 사이를 끊어놓거나 또는 법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다해 농간을 부려 장군님을 못살게 굴 것이 뻔합니다. 오델로. 해볼 테면 해보라지. 국가에 대한 내 공론을 보아서도 그분의 고소쯤이야 문제될 게 없네. 또 아직껏 남에게 말은 안 했네만 때로는 명예를 위해서 자랑도 필요한 법. 난 이래봬도 왕족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지. 이번 손에 넣은 행운쯤은 응당 요구할 권리가 있다네. 여보게 이하고 내가 상냥한 데스돈 문화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편하고 편한 자유로운 생활을 가정이란 우리 속에 처박겠나. 바닷속에 온갖 보물을 다 준다고 해도 말일세. 저건 뭔가? 저 횃불은? 캐시오와 횃불을 든 몇 명의 관리들 등장. 이하고 잠을 깬 아버지와 그 한패들이 몰려옵니다. 어서 숨으십시오. 오델로, 숨다니 말이 되나? 내 인격으로 보나 내 지위로 보나 내 굳은 정신으로 보더라도 당당하게 부딪혀야지. 그 패거리들인가? 이하고 그렇지 않나 봅니다. 오델로, 공작의 하인들 아닌가? 내 부관도? 밤중에 수고들 하네. 무슨 일인가? 캐시오, 장군님, 공작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들어오시라는 분부입니다. 오델로, 무슨 일일까? 캐시오, 사이프러스에서 무슨 정갈이 온 모양입니다. 화급한 일인가 봅니다. 밤새 함대에서 전령이 10여 명이나 잇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거의 다 일어나서 지금 공장님 댁에 모여 회의 중이십니다. 빨리 모시고 오라는 분부였지만 숙소에 가도 안 계셔서 원로원은 새 배로 사람을 내보내어 장군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델로, 마침 잘 찾았네. 안에 들어가서 한마디 일러둘 게 있네. 그리고 함께 가지. 퇴장, 캐시오, 기수, 장군은 여기서 뭘 하고 계셨는가? 이하고, 실은 오늘 밤 육지를 달리는 한 척의 보물선을 타고 계셨답니다. 만일 그것이 합법적인 전리품이라면. 장군님은 복도 많으신 분이시지 뭡니까? 캐시오, 무슨 소리야? 이하고, 결혼하셨어요. 캐시오, 누구와? 오델로 등장. 이하고, 실은 장군님 가시겠습니까? 오델로, 가세. 캐시오, 또 다른 패가 장군님을 찾으러 옵니다. 브로벤쇼 로더리고 횃불을 든 관리들 등장. 이하고, 브로벤쇼 의원이군요. 장군님 조심하십시오. 결판을 내려오는 겁니다. 오델로, 이봐, 거기 섰. 로더리고, 의원님, 무어놈입니다. 브로벤쇼, 저 날강도를 때려 눕혀라. 그들 칼을 뽑는다. 이하고, 자넨가 로더리고? 오라고, 자 덤벼라. 오델로, 어서 그 번쩍이는 칼들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밤이슬 맞으면 녹슨다. 의원님께서 칼을 빼지 않으셔도 그만한 연세이시니 말로 명령하셔도 될 텐데요. 브로벤쇼, 이 간악한 날도둑 같으니 내 딸을 어디다 감추었느냐. 그 흉측한 술수로 내 딸에게 헛바람을 넣어 후려냈겠다.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호소할 것이다. 니놈의 간교한 요술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서야 심성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행복에 찬 애가 그렇게도 결혼을 싫다하며 이 나라의 유복한 귀공자들도 더 거들떠 보지 않던 내 딸이 어찌하여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을 알면서 아비스라를 빠져나가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 시꺼먼 가슴팍으로 뛰어들었겠는가. 온 세상에 대고 물어봐라. 뻔한 일이다. 니놈이 간악한 요술로 내 딸에게 마약을 쓰고 극약을 써서 연약한 처녀를 홀려 분별을 잃게 한 거다. 법정에 나가 다 밝히고야 말겠다. 틀림없어.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위풍양속을 해치고 금지된 용서받을 수 없는 요술을 행한 죄로 오라를 받아라. 관리들에게 저놈을 잡아라. 대들거든 사정 볼 것 없다. 요절을 내라. 오델로, 물러서라. 너희들도 그쪽도 모두 싸울 때가 되면 내 알아서 할 것이니라. 어디로 가야 좋겠습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리려면 브로벤쇼, 감옥이다. 곧 법정이 열린다. 그리고 호출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 오델로, 그 말씀에 복종해도 괜찮을까요? 공자께서 그것을 양해하실까요? 국가의 긴급한 사태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저를 들어오라는 분부이신데요. 관리,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공자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대감께도 사람이 갔을 겁니다. 브러벤쇼. 뭐라고? 공자께서 회의를 여셨다고. 이 밤 시각에. 어서 이자를 데려가라. 내 문제도 예산일이 아니다. 공자께서도 원로원 동료들 어느 누구도 이 화를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이따위 추행을 활개치게 하느니 차라리 노예들이나 이교도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하지. 모두 퇴장. 제3장 회의실. 공작 원로원 의원들과 관리들이 탁자를 둘러싸고 앉아있고 시종들이 불을 들고 있다. 공작. 들어오는 정보들이 서로 어긋나니 갈피를 잡을 수 없소. 의원 1. 그렇습니다. 정보마다 다릅니다. 제 보고서에는 적의 군함이 107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장, 내 것에는 140척이라고 나와 있소. 의원 2. 제 것에는 200척입니다. 숫자가 엇갈리는데 상황이 핍박한 나머지 어림잡아 보고한 모양이니 착오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터키 함대가 사이프러스 섬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 그렇소. 그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오. 다수의 착오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소. 그리고 적이 쳐들어왔다는 주요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걱정이 되오. 선원, 안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것 보세요. 선원 한 사람 등장. 관리, 함대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공작, 그래 무슨 소식인가? 선원, 군비를 갖춘 터키 함대가 로즈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젤로 제도께서 정부에 그렇게 보고드리라고 하명하셨습니다. 공작, 이 정세의 변화를 어떻게들 생각하시오? 의원 1. 도무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속이려는 위장이 아닐까요? 사이프러스 섬이야말로 터키 왕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전략지입니까? 그리고 또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로즈섬만한 요새도 없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방어시설도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프러스 섬 쪽이 침공하기 훨씬 쉬운 곳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터키 왕이 가장 관심이 깊은 곳을 맨 뒤로 돌려서 손쉽게 공략할 수 있는 장점을 무시하고 아무 이득이 없는 위험을 무릅쓰다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작, 옳은 판단이오. 로즈섬이 확실히 적의 목표는 아닌 것 같소. 관리, 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령 등장. 공작, 아뢰입니다. 로즈섬으로 항진하던 터키 함대는 그곳에서 후속 함대와 합류했습니다. 의원 1. 그럴 줄 알았다. 몇 척이나 되던가. 전령 30척가량입니다. 지금 뱃머리를 180도 돌려 확실히 사이프러스 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망있고 용감한 몬타노 총독께서 이 이상의 경과를 의원님들께 알리고 구원을 부탁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공작, 사이프러스 섬을 치려는 것이 분명하다. 마커스 루치코스는 여기 베니스에 없는가? 의원 1, 프로렌스에 가 있습니다. 공작, 내 친서를 써서 황급히 전령을 보내시오. 의원 1, 브러벤쇼 의원과 용감한 무어 장군이 오시는군. 브러벤쇼, 오델로, 캐시오, 이하고, 로더리고 관리들 등장. 공장, 용감한 오델로 장군, 바로 큰일을 맡아줘야겠소. 온 국민의 적 터키군의 격퇴를 부탁하오. 브로벤쇼에게 기다렸습니다. 참 잘 오셨소. 오늘 밤 회의에서 당신의 고견과 도움을 청할 참이었소. 브로벤쇼, 저 역시 각하의 고견과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온 것은 의원으로서 중요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들었기 때문도 아니요. 그렇다고 국가의 안위를 걱정한 때문도 아닙니다. 저 자신의 근심이 가슴을 꽉 메우고도 넘쳐 흘러 다른 사람들의 슬픔일랑 다 묻어버리고 삼켜버려 어찌해야 할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작,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브러벤쇼, 제 딸년이, 제 딸이. 의원들, 죽었소? 브러벤쇼, 저에게는 죽은 거나 진비 없습니다. 딸년은 농락당했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능욕당했습니다. 돌팔이 의사한테서 산 마약과 요술로 당했어요. 심지가 깊고 영리하고 똑똑한 그것이 요술에 걸리지 않고서야 그렇게 허방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공작, 그자가 어떤 자이건 간에
용렬한 수단으로 당신 따님을 농락하고 당신의 손에서 딸을 빼앗았다면 준법한 법에 따라 당신이 판단하여 스스로 엄히 처벌하십시오. 설사 그 범인이 내 자식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는 없는 일. 브러벤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무어입니다. 아마 지금 중대한 국사로 각하의 부름을 받고 나온 모양입니다만 공작과 의원 일동. 이거 참 난처하게 됐군. 공작 오델로에게 장군 뭐 할 말이 없소? 브러벤쇼. 입이 열 갠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뻔한 사실인걸요. 오델로. 모든 권세와 위엄을 겸비하신 존경하는 원로원 의원 여러분, 가장 고귀하시고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께 삼가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이 노인의 따님을 데려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가는 그뿐이며 그 이상도 아닙니다. 본인은 원래 말솜씨가 거칠고 평화스럽게 부드러운 언변을 구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팔에 힘이 들기 시작한 7살 때부터 오늘날까지 9달을 제외하고는 출곳, 싸움터를 보금자리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외의 일엔 눈이 어두우며 고작 안다는 건 전쟁에 관한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신을 변호할 재주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의 사랑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씀드리겠나이다. 어떠한 마약, 어떠한 마술, 어떠한 주문을, 그리고 어떠한 마법의 힘에 의해 제가 그러한 수단을 쓴 것으로 책망받고 있지만 의원님 따님의 마음을 얻은 경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브러벤쇼. 규중처녀란 수줍어하는 거요. 그렇듯 심덕있고 차분하고 행여 마음의 동요만 엿보여도 얼굴을 붉히던 딸이, 아니 그런 내 딸이 자연의 정을 거슬리고 연령도 인종도 채모도 모든 걸 아는 곳 없이 내던져버리고 굴뚝 막았던 덕석같이 험악한 인간을 분수 없이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야 티끌만한 흠도 없는 자식이 인륜에 벗어난 이런 소행머리를 저질렀다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악마의 농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요사스러운 병고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를 들끓게 하는 극약이거나 아니면 그만한 효험이 있는 마약을 마시게 해서 내 딸에게 요술을 부린 게 틀림없습니다. 공작. 그렇게 단언을 한다고 해서 증거가 될 수는 없는 일이요.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피상적이고 평범한 억측만 갖고는 이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는 노릇. 의원 1. 오델로 장군 말씀해보시오.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 젊은 처녀의 사랑을 사로잡고 더럽혔소? 아니면 예의범절을 지켜가며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해서 사랑을 얻은 거요? 오델로. 청하옵건대 세지터리로 사람을 보내 그녀를 불러주십시오. 부친 면전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봐 주십시오. 만일 본인을 비방하는 말이 단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의원들로부터 받아온 신임과 직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리셔도 좋습니다. 공작. 데스데모나를 데리고 오거라. 오델로 이아고에게 기수 안내하게. 장소는 자네가 잘 알지. 이아고와 시종들 퇴장.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신 앞에 경건히 참여하듯 여러분께 혈기가 저지른 잘못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녀의 사랑을 얻었고 그녀가 저의 사랑을 얻게 되었는가를 말입니다. 공작. 어서 말하시오, 오델로 장군. 오델로. 그녀의 아버님은 이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종종 집으로 초대해서 제 반평생에 관한 얘기를 묻곤 하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이 겪어온 전투 얘기, 성을 공략하던 얘기, 승패에 따른 운명의 교차 등의 얘기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일부터 말하라는 명에 따라 그때까지의 일을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참했던 모험담, 바다나 육지에서 벌어졌던 무시무시한 사건들, 성벽의 틈새를 통해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얘기, 잔인한 적에게 생포되어 노예로 팔려갔다가 몸값을 치르고 겨우 자유의 몸이 됐고 그 후 여러 나라를 방랑했던 체험담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동굴, 불모의 사막, 깎아 세운 듯한 벼랑, 암벽,
하늘로 치솟은 험준한 산 등 그런 기회에 얘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저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잡아먹는 식인종 엔드로포파이자이족, 또 머리가 어깨 밑에 달린 인종들 이야기요. 이런 얘기에 데스데모나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안일 때문에 자주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그러나 재빠르게 해치우고 돌아와서는 넋이 빠진 듯 저의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고 어느 땐가 좋은 기회를 잡아 여자 쪽에서 제 여행담을 모두 들려달라고 몸이 달아서 부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듣기는 하였으나 흘려버린 것도 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승낙하고 젊었을 때 고생했던 비참한 얘기를 해줬더니 부지불식간에 눈물이 줄줄이 흘리곤 했답니다. 얘기가 끝나자 저의 순환을 동정하고 가슴이 쏟아질 듯한 한숨을 내쉬더군요. 신기하다느니, 상상도 못할 이야기라느니, 불쌍해서 가슴이 메어진다고 그런 말들을 늘어놓기까지 했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도 그런 남자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고마워하면서 만일 제 친구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자기도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암시를 얻어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겪은 위험을 동정하여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가 동정해주는 어진 마음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용한 요술입니다. 그녀가 왔습니다. 직접 물어보십시오. 데스데모나 이하고 시정들 등장. 공작,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딸이라 해도 가슴이 뭉클하였을 거요. 프로벤쇼 의원, 이왕 이렇게 된 일 좋도록 처리함이 어떻소? 맨주먹보다는 부러진 칼이라도 잡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 아니오. 프로벤쇼, 우선 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딸애가 좋아서 사랑을 한 것이라면 이 몸이야 어찌 되든 간에 이 사람을 힐난하지 않겠습니다. 얘야 이리 오거나 이리 오너라. 여러 귀하신 어르신네 앞에서 묻겠다만 너는 누구한테 먼저 복종해야 하느냐? 데스데모나. 아버님, 저의 의무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버님에게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받고 있고 낳고 기르신 은혜로 해서 아버님을 공경할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님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버님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남편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외조부님보다 소중하게 여겨셨듯이 저도 아내로서 남편인 오델로님을 정성껏 지성껏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브로벤쇼, 네 멋대로 하렴. 이젠 할 말이 없습니다. 공작각하. 이제 국사를 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나무에 곰팡이 핀다고 자식을 낳느니 차라리 얻어다 기르는 편이 100번 나을 뻔했군. 이리 오게 무어. 아직 자네 것이 안 되었던들 단호히 거절하겠네만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할 수 없는 일. 자네에게 깨끗이 내 딸을 주겠네. 내가 무남 동녀를 둔 것이 천만다행이군. 단련이 도망가니 나도 마음이 포악해져서 아이들에게라도 족쇄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다. 제 일은 다 끝났습니다. 공작각하. 공작, 나도 경처럼 교훈이 될 말을 한마디 하겠소. 내 교훈이 밑거름이 되어 쌍방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 치유책이 없다고 체념하면 슬픔도 끝나는 법. 최악의 것을 봄으로써 지금까지 기대하던 희망을 거둔 탓이오. 일단 끝장난 일에 언제까지나 미련을 갖고 한탄하는 건 새로운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법. 아무리 불행한 재난을 당할지라도 참으면 그 상처를 웃으며 극복할 수도 있어. 도둑을 맞아도 웃는 사람은 오히려 도둑한테 무엇인가 빼앗는 셈이오. 쓸데없이 슬픔에 잠긴다는 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오. 브로벤쇼, 그렇다면 터키군으로 하여금 사이프러스 섬을 훔치게 하시지요. 우리 쪽이 웃고만 있으면 안 뺏긴 셈이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훈도 그렇습니다.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겐 마음의 위로가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슬픔에 지불할 돈을 인내에게 빌리는 사람은 격언과 슬픔 쪽에 빚을 져야 합니다.
어쨌든 교훈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아무렇게나 편리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어디까지나 말은 말입니다. 상처 입은 심장이 귀로 듣는 말로 해서 치유가 됐다는 얘기는 자고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디 국가의 대사를 진행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공작. 터키군이 강대한 군비를 갖추고 사이프러스 섬으로 향하고 있소. 오델로 장군. 그 섬의 방비책은 누구보다도 장군이 잘 알고 있을 거요. 그곳에는 이미 유능한 임시총독을 파견하였지만 들끓는 세상 여론은 꼭 장군이 가야만 안심이 된다는 거요. 그러니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신혼의 달콤한 행복을 잠시 묻어두고 이 어렵고 살벌한 외적 토벌에 부디 나서줘야겠소. 오델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래 모진 경란에 익숙한 이 사람에게는 싸움터에서 돌과 강철을 잠자리로 삼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깃털 잠자리 마냥 포근하였습니다.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보고만 있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성미이옵니다. 기필코 터키 침략군을 무찌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를 보살펴 주실 것과 가문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재정적 지원에다 뒷바라지 할 사람을 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작. 그렇다면 빙장께 맡기는 것이 어떻소? 브로벤쇼.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오델로. 이 사람도 원치 않습니다. 데스데모다. 저 역시 싫습니다. 아버님 슬하에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공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관대하게 들어주십시오. 비록 말솜씨가 서툴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적어두시고 제 소청을 물리치지 마소서. 공작. 데스데모나 무슨 청이요? 데스데모나. 제가 무어 장군을 사랑하여 함께 살고 싶어함은 오직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운명의 사나운 물결 속에 몸을 던진 행동으로 이 세상에 알려졌을 겁니다. 저는 오델로 장군의 군인다운 기백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델로 장군의 훌륭한 모습을 그의 마음속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명예와 혁혁한 무훈에 제 혼과 운명을 서슴지 않고 바쳐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 저만 뒷전에 남아 안일한 생활을 누리고 이분만 싸움터에 나가신다면 아내 된 보람도 없거니와 독수공방의 무거운 기분으로 벅설설할 것입니다. 부디 같이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오델로. 아내의 소청을 들어주십시오. 하늘에 맹세합니다만 결코 정욕을 채우려고 간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젊음의 혈기가 갖는 욕정 따윈 이미 저에게는 없습니다. 남편의 도리로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입니다. 하느님에게 맹세하지만 설령 가치 있다고 해서 막중한 국사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날개 돋친 큐피트의 들뜬 사랑의 장난에 휘말려 그 음란한 화살에 특별한 인물을 띤 이 두 눈이 멀어 환락에 빠져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의 투구를 안악들에게 주어 냄비 대용으로 쓰게 하셔도 좋습니다. 온갖 수치스럽고 비천한 오명으로 제 명예를 더럽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공작. 남겨두건 데려가건 장군 의미대로 정하시오. 사태가 매우 긴박하오. 급히 출발하게 바라오. 의원 1. 출발은 오늘 밤이라도. 오델로. 알겠습니다. 공작.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모이십시다. 오델로 장군. 부하 한 명을 남겨두고 가시오. 그러면 임명장을 그 부하 편에 보내겠소. 그 밖에 이번 출정에 관한 중요한 관계 서류도 함께 전하리다. 오델로. 그럼 저의 기수를 남겨놓겠습니다. 충직하고 믿음직한 사나이입니다. 아내의 경우도 기수에게 맡겨놓겠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기수 편에 전해주십시오. 공작. 그럼 그렇게 하시오. 여러분 편히들 쉬시오. 프로벤쇼에게. 프로벤쇼 의원. 덕이 있으면 을에 미가 따르는 법이요. 경의 사위는 피부는 검지만 출중한 인물이 아니겠소. 의원 1. 오델로 장군 잘 다녀오시오. 부인을 잘 보살피시고. 프로벤쇼. 무어 눈이 멀지 않는 한 내 딸을 잘 지켜보게. 아비를 속인 년이 남편인들 못 속이겠는가. 공작 의원들 관리들 퇴장. 오델로. 아내의 절개에는 이 목숨을 걸죠. 충직한 이하고
내 아내를 부탁하네. 자네 부인이 시중 들도록 해주게. 때를 봐서 두 사람을 데려오게. 자, 데스데모나. 앞으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사랑을 나누는 일도, 뒤처리하는 일, 지시하는 일도. 어쨌든 시간만은 엄수리해야 하오. 오델로와 데스데모나 퇴장.